말년에 복이 쌓이는 사람, 공통점이 있습니다. 사주가 말하는 진실. 사람들은 흔히 말년에 복이 있는 사람을 보면 저 사람은 사주가 타고났구나 이렇게 말합니다. 하지만 사주의 관점에서 보면 말년의 복은 처음부터 주어진 게 아니라 평생에 걸쳐 쌓인 결과에 가깝습니다. 젊을 때의 복은 운이 좋아서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기회가 많고 힘이 넘치고 주변이 북적입니다. 하지만 말년의 복은 다릅니다. 이 시기의 복은 사람의 선택과 태도가 남긴 흔적입니다. 사주에서는 말년에 복이 있는 사람을 기운을 헛되이 쓰지 않은 사람이라고 봅니다. 무리하지 않고 필요 없는 욕심을 줄이고 자기 분수에 맞게 살아온 사람에게 복이 자연스럽게 모입니다. 그래서 말년에 복이 있는 사람들은 크게 잘 되지 않아도 불안해하지 않고 조용해져도 외롭지 않습니다. 이미 마음속에 버틸 힘이 쌓여있기 때문입니다. 이 시리즈에서는 사주가 말하는 말년에 복이 쌓이는 사람들의 공통점을 하나씩 짚어보려 합니다. 사주에서 말하는 말년에 복이 쌓이는 사람들의 첫 번째 공통점은 욕심을 조절할 줄 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욕심은 돈만을 뜻하지 않습니다. 인정받고 싶은 마음, 비교하려는 마음, 남들보다 뒤처지기 싫은 마음까지 모두 포함됩니다. 젊을 때는 이 욕심이 사람을 앞으로 밀어줍니다. 그래서 사주에서도 젊은 시절의 욕심은 완전히 나쁘다고 보지 않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이 욕심을 그대로 붙잡고 있으면 복이 쌓이기보다 기운이 새기 시작합니다. 말년에 복이 있는 사람들은 이 시점에서 욕심을 버린다기보다 내려놓을 줄 압니다. 그래서 남과 비교하지 않고 지금 가진 것에 만족하며 괜히 무리해서 삶을 흔들지 않습니다. 사주에서는 이 상태를 복이 들어올 자리를 만든다고 표현합니다. 그릇이 비어 있어야 복이 머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욕심이 줄어들면 마음이 편해지고 마음이 편해지면 사람도 돈도 건강도 자연스럽게 따라옵니다. 사주에서 말하는 말년에 복이 쌓이는 사람들의 두 번째 공통점은 인연을 대하는 태도가 다르다는 점입니다. 젊을 때는 사람을 많이 만나고 관계를 넓히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인연을 가볍게 맺고 쉽게 지나치는 경우도 많습니다. 하지만 말년에 복이 쌓이는 사람들은 어느 순간부터 사람을 소비하지 않습니다. 필요할 때만 찾고 쓸모가 없어지면 멀어지는 관계를 스스로 줄이기 시작합니다. 사주에서는 이 시기를 인연을 거르는 때라고 봅니다. 좋고 나쁨의 문제가 아니라 내 기운과 맞는 사람만 남기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말년에 복이 있는 사람들은 사람 수는 많지 않지만 곁에 남은 인연 하나하나가 오래가고 깊습니다. 또 중요한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이들은 말을 아끼고 함부로 판단하지 않고 상대의 사정을 쉽게 단정 짓지 않습니다. 이 태도가 쌓이면 사람들은 이상하게 그 곁에 오래 머물고 싶어 합니다. 사주에서는 이를 사람 복이 저절로 모이는 자리라고 말합니다. 말년에 인연이 편안한 이유는 사람을 잘 골라서가 아니라 사람을 대하는 마음이 달라졌기 때문입니다. 말년에 복이 쌓이는 사람들을 보면 돈이 많지 않아도 생활이 안정되어 있습니다. 늘 조급하지 않고 돈 문제로 마음이 크게 흔들리지 않습니다. 사주에서 보면 이건 우연이 아닙니다. 돈을 대하는 태도 자체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젊을 때는 돈을 벌기 위해 무리하고 리스크를 감수하고 기회를 쫓아야 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말년에 복이 쌓이는 사람들은 이 시기에 돈을 쫓지 않습니다. 대신 지키는 쪽을 선택합니다. 그래서 큰 돈을 벌지 않아도 불필요한 지출이 줄고 사람 때문에 새는 돈이 없어지고 생활의 균형이 무너지지 않습니다. 사주에서는 이를 재물이 흩어지지 않는 구조라고 표현합니다. 들어오는 돈보다 새어나가지 않는 것이 말년의 복을 더 크게 만듭니다. 이런 사람들은 돈을 쓸 때도 기준이 분명합니다. 남에게 보이기 위한 소비보다 내 삶을 편하게 만드는 데 씁니다. 그래서 말년에 생활이 단정하고 집 안이 안정되어 있고 마음이 늘 조용합니다. 복은 갑자기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지켜낸 자리 위에 쌓이는 것입니다. 말년에 복이 쌓이는 사람들을 보면 공통적으로 몸을 대하는 태도가 다릅니다. 젊을 때처럼 무리하지 않고 아프기 전부터 스스로를 살핍니다. 사주에서는 이 시기를 몸이 복을 담는 그릇이 되는 때라고 봅니다. 그릇이 깨지면 아무리 좋은 운이 와도 머물 수 없기 때문입니다. 젊을 때는 몸을 써서 버티는 시기입니다. 조금 아파도 참고 피곤해도 밀어붙입니다. 하지만 말년에 복이 쌓이는 사람들은 이 방식을 그대로 가져가지 않습니다.
대신 몸의 신호를 존중합니다. 잠이 부족하면 쉬고, 기운이 떨어지면 속도를 늦추고, 아프면 괜히 참지 않습니다. 사주에서는 이 태도를 건강운을 지키는 선택이라고 봅니다. 이렇게 몸을 아끼는 습관이 쌓이면 큰 병보다 작은 불편함을 먼저 다스리게 됩니다. 그래서 말년에 복이 있는 사람들은 완벽하게 건강하지 않아도 몸과 사이가 좋습니다. 몸을 적으로 여기지 않고 동반자로 대하기 때문입니다. 이 시기의 건강복은 젊음을 되찾는 복이 아니라 오래 버틸 수 있는 복입니다. 말년에 복이 쌓이는 사람들의 하루는 겉으로 보면 아주 단순합니다. 특별할 것 없는 일상의 반복처럼 보이죠? 하지만 사주에서는 이 단순함이야말로 복을 키우는 구조라고 봅니다. 젊을 때는 하루가 흔들려도 운이 크게 무너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말년에는 하루의 리듬이 곧 운의 리듬이 됩니다. 그래서 복이 쌓이는 사람들은 기상시간, 식사시간, 움직이는 시간과 쉬는 시간이 크게 흔들리지 않습니다. 사주는 이를 기운이 흩어지지 않는 하루라고 말합니다. 하루가 안정되면 마음도 안정되고, 마음이 안정되면 사람과 돈, 건강까지 자연스럽게 정리됩니다. 이런 사람들은 하루를 무리하게 채우지 않습니다. 해야 할 일만 하고 쉴 때는 제대로 쉽니다. 그래서 남는 에너지가 생기고 그 여유가 복이 머무는 공간이 됩니다. 말년에 복이 쌓인다는 것은 대단한 변화를 뜻하지 않습니다. 하루가 덜 흔들리는 상태, 그 자체가 이미 큰 복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말년에는 새로운 기회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미 할 만큼 했고 이제는 정리만 남았다고 느끼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사주에서 말하는 말년의 기회는 젊을 때의 기회와 전혀 다른 얼굴을 하고 있습니다. 요란하지 않고 경쟁을 요구하지도 않으며 조용히 삶 안으로 스며드는 형태입니다. 앞에서 이야기한 욕심을 줄이는 태도, 인연을 소중히 대하는 마음, 돈을 지키는 선택, 몸과 하루를 아끼는 생활, 이 모든 것이 갖춰졌을 때 기회는 비로소 들어올 자리를 찾습니다. 그래서 말년에 찾아오는 기회는 억지로 잡으려 하지 않아도 됩니다. 누군가의 권유로 시작한 작은 일, 취미처럼 이어가던 활동, 우연히 맡게 된 역할이 삶의 중심이 되기도 합니다. 사주는 이것을 기운이 다시 순환하기 시작한 신호라고 봅니다. 이미 삶이 정리되어 있기 때문에 새로운 것이 와도 흔들리지 않고 받아들일 수 있는 상태가 된 것입니다. 이 기회는 큰 성공을 약속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삶의 의미를 더해주고 하루를 살아갈 이유를 만들어줍니다. 말년에 복이 쌓이는 사람은 기회를 쫓지 않습니다. 대신 기회가 머물 수 있는 삶을 만들어 왔을 뿐입니다. 말년에 복이 쌓인다는 말은 부자가 된다는 뜻도 아프지 않다는 뜻도 아닙니다. 사주에서 말하는 말년의 복은 삶이 내 손 안에 있다는 감각에 가깝습니다. 사람 관계가 크게 흔들리지 않고 돈 문제로 밤잠을 설치지 않고 몸의 상태를 스스로 가늠할 수 있고 하루의 리듬을 내가 조절할 수 있는 상태. 이것이 바로 말년에 복이 쌓였다는 신호입니다. 젊을 때는 무언가를 더 가져야만 안심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말년에 복이 있는 사람은 이미 충분하다는 걸 압니다. 그래서 비교하지 않고 조급해하지 않고 괜히 삶을 흔들지 않습니다. 이 안정감이 사람을 더 편안하게 만들고 주변까지 따뜻하게 만듭니다. 사주는 말합니다. 말년의 복은 운이 좋아서 생기는 게 아니라 삶을 함부로 쓰지 않은 사람에게 남는다. 이 시리즈를 통해 시청자분들이 나는 지금 복을 쌓는 중이었구나 이렇게 느꼈다면 그 자체로 이미 큰 의미가 있습니다. 말년은 끝이 아니라 정리된 삶이 가장 깊어지는 시기입니다. 그리고 그 깊이 위에 복은 조용히 그러나 오래 머뭅니다.